자, 36페이지. 야, 물리 힘하고 운동에 대한 표현이 너네 언제 처음 배우죠? 인생에서? 무슨 2학년이야, 2학년은. 초2? 중2?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너네 초5부터 배울걸? 초5 때 뭐 배우는가 하면 거속시 배워요. 그죠? 거속시. 배운다니까? 그리고 미터 퍼 세컨이랑 다 배워. 그러니까 초5 때 배운 거하고 중2 때 배울 거야. 그지? 중2. 그지? 일단 초5 때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중2 때 배웁니다. 그리고 중3 때 역학도 배웁니다. 역학적 에너지도 배우고 다. 이해되냐? 그리고 고1 때 배우는 거야, 지금. 너네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야. 그지? 그리고 고2 되고 고3 되면 또 배웁니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아주 징그럽게 반복되는 페이지인데 사실 문제로 나오면 또 이렇게 잘 풀지는 못하는 것 중에 하나야. 이런 걸 다 합쳐서 우리가 무슨 학문이라고 하냐? 한자 써서 미안하지만 무슨 학? 이것도 몰라 한자? 네, 역학이라고 합니다. 역학. 역학 잘해야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이과를 가서 편할 거예요, 여러분. 너네 이제 문이과 계통이 따로 없지만 나중에 뭐랄까? 선택 과목이 과학으로 간다면 역학이야, 역학. 네, 여기 나오는 공식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했던 거속시 공식 하나가 있을 거고 오늘은 아마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공식까지 좀 더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자, 오케이. 하나씩 나가자.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동거리하고 변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동거리, 변위. 달라요. 두 개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수학에서 배웠을까? 아직 안 배웠지. 이제 1학년 때는 아직 안 배웠을 거야. 근데 들어본 적은 있어? 뭐 물리에서 들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스칼라는 누구만 얘기하는 거지? 스칼라는 크기만 얘기합니다. 크기만 얘기하니까 어떤 값에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절대값이라고 할 수 있어. 절대값. 하지만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한다? 오케이. 방향을 포함합니다. 방향. 크기하고 방향을 동시에 포함하는 걸 우리는 벡터라고 해야 돼. 여기 지금 이동거리하고 변위가 나왔잖아. 이게 대표적인 스칼라하고 벡터가 돼요. 자, 이동거리가 누구에 들어가? 네, 스칼라에 들어갑니다. 스칼라. 우리가 이동거리를 물어보는데 너 얼마나 이동했어? 마이너스 20m야. 이런 말을 하진 않아요. 오케이? 하지만 변위는 누구에 속한다? 네, 벡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화살표를 더 써주는 건 나중에 이제 물리 1까지 넘어가면 많이 할 거야. 오케이? S 또는 S 벡터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변위는 누가 될 수 있어? 앞으로 또는 뒤로, 위로. 이런 식의 방향까지 포함한 게 변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만약에 뭐 대표적으로 아주 뭐 편한 예 중에 하나니까 이거 하나 하자, 여러분. 저 그림하고 달라요. 우리 태극마크 하나 그려보자. 내가 진짜 원을 그린 거야. 진짜 원에 해당하는 그림들이야. 라고 해서 요 반지름을 얼마로 줄까? 반지름을 1m라고 하자. 오케이? 1m. 얘는 P 지점에서 Q 지점으로 갔어요. 근데 이동하는 게 세 갈래길로 간 거야. 한 사람은 이렇게 A로 돌아갔고, 오케이? 또 한 놈은 이렇게 돌아갔어. B로 돌아갔고, 또 한 놈은 C로 간 거야. 이해되겠냐? 자, 근데 얘네들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같았대. 다 똑같은 시간에 갔다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몇 초 걸렸니? 라고 하니까 다 동시에 10초 걸렸대. 10초. 오케이? 10초 동안 여기까지 갔다. 면 누가 제일 빨라? A야, B야, C야? 찍는 시간이야. 뭐? C요. 오, 진짜 찍었네. A, B. 일단 누가 제일 빨라 그랬으니까 누구는 오답이죠? 일단 A는 오답입니다, 여러분. 아니, C는 오답입니다. C는 천천히 가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천히 가도 A까지 갈 수 있겠지. 왜? 짧은 길이니까. 근데 A하고 B는 돌아가는 거 아니야? 돌아가는 거니까 뭐 하는가 하면 더 빠르게 옮겨 있겠지. 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아니 답이 뭔가 하면 A, B, C는 다 똑같은 빠르기다 라고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왜? 결국 10초 동안에 결국은 몇 미터 간 거야? 10초 동안에. 결국은 2미터 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가건 이렇게 가건 결국 처음 지점과 마지막 지점만 생각하면 얘는 결론적으로는 2미터 간 거죠.
이해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중에 뭐겠어? 이동거리야? 아니면 변위야? 변위입니다. 변위. 얘네들의 모든 지점에 누가 다 똑같다? 자, 이 그림을 저거랑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 사실 A랑 B랑 C에 우리가 이동거리랑 변위를 다 구할 수 있어. 각각 한번 구해보자 여러분. 네, 그러면 누구? 이동거리. 그 다음에 변위는 너무 쉽지. 그지? 변위. 변위는 다 몇 미터 몇 미터 미터야? 2미터, 2미터, 2미터. 이해되니? 이동거리는 A는 몇 미터야? 파이 쓰자. 네, 얘는 파이 미터입니다. 뭐 못 구하면 나가도 좋아. 그죠? 파이 미터. B는 이동거리가 얼마야? 그러니까 B가 더 빠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B가 파이 미터지. 그지? 왜? 요렇게 돌아서 결국은 요렇게 한 바퀴 돈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 누구는 원 한 바퀴 돌아갔고 얘는 반원 돌아가면 똑같습니다. 아, 얘도 파이 미터 같네. 맞냐? 응? 그런가 하면 얘는 몇 미터 가야 돼? 얘는 2미터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아,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얘네들의 누구를 갖다 구해줄 수 있어? 속력과 속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얘네들의 속력은 시간당 이동거리를 얘기합니다. 시간당 이동거리. 몇 초 걸렸어? 10초. 그러니까 얘네들의 속력이 얼마 되는 거야? 10분의 파이 미터 per second. 오케이? 얘가 속력이 똑같네. 얘도 얼마야? 10분의 파이 미터 per second. 얘는 속력이 얼마가 돼요? 아, 5분의 1 미터 per second 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 누가 제일 빠른 거야? 이 중에? 누가 제일 빠른 거야? 란 말이 안 되지. A하고 B가 똑같은 속력이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되냐? VA랑 VB가 똑같이 더 빠르다.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느리다 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얘를 속도로 얘기하면 속도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시간에 대한 변위를 얘기합니다. 아, 전부 얼마가 돼요?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일상생활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력을 얘기해? 속도를 얘기해? 일상생활이라면.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속력을 얘기합니다. 속력.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죠? 이거 3명 보고 누가 제일 빨라, 느려 그러면 C가 제일 느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거지. 그지? 하지만 얘네들의 궁극적인 위치는 같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그림은 지금 이 태극이 아니네요, 여러분. 각각 달라요. 보니까, 네, 이렇게 움직였을 때 두 개의 경로가 있지. 얘는 경로가 2m고, 얘는 경로가 몇 미터야? 3m래. 아, 그럼 이동거리는 각각 2m, 3m로 다른 거죠. 네, 하지만 누구는 똑같다? 변위는 똑같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변위. 자, 삼각형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A에서 B까지 갔다가 C까지 가면 역시 이동거리 몇 미터야? A에서 B 갔다가 C까지 갔어요. 이동거리 40m. 그죠? A로 돌아오면 이동거리가 몇 미터야? 60m입니다. 60m. 하지만 변위는 얼마지? 예, 변위는 0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변위는 0이다 라고 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A, B, C, A, B까지 갔어요. 여러분. 오케이? 자, 한번 써봐. A, B, C 그 다음에 다시 B까지 갔어요. 여러분. 얘가 경로가 A에서 누구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A로 다시 B까지 갔어요. 한 바퀴 돌고 더 간 거지? 그지? 그때 얘의 이동거리가 얼마야? 몇 미터? 80m 라고 해야 돼. 그죠? 이동거리는 80m. 변위는 몇 미터예요? 변위는? 네, 변위는 20m라고 쓰면 사실 정답은 아니다. 왜 정답이 아니지? 20m가? 아, 오케이. 방향을 써야 됩니다. 아, 20m 어느 쪽으로? 아마도 오른쪽 위라고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한자로 쓰자면 그냥 한글로 우, 상. 요거까지 써줘야 변위가 됩니다. 이해돼? 왼쪽 아래인가 오른쪽 위인가 걔까지 같이 포함한다. 네, 뭐 원운동도 똑같겠죠. 여기서부터 P에서 Q까지 돌아가면 얘 아까 이미 했으니까 이동거리는 몇 미터고? 이동거리 몇 미터야? 뭐야? 2파이 R이 정비형이죠. 파이 R이죠. 파이 R이니까 얼마야? 100파이.
그죠? 100파이미터가 될 거고 변이는 얼마야? 변이는 200이 됩니다. 질문. 변위보다 이동거리는 항상 이상이다. 맞아요? 이동거리보다 변위는 항상 이하이다. 맞나? 맞습니다. 그죠? 무조건 이동거리가 뭐 해야 돼? 이상이 돼야 돼요. 그죠? 똑같을 수도 있고 그보단 커야 돼. 직선으로 이동하면 둘이 같을 거고, 그죠? 곡선으로 이동하면 그때는 누가 더 길어요? 이동거리가 길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이동거리가 일정해요? 변위가 일정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이동거리가 일정해? 변위가 일정해? 변위가 일정합니다. 그죠? 서울 부산이면 변위가 한 몇 킬로미터 될 것 같아? 오, 비슷하다. 한 3, 40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300에서 400. 근데 아마 가는 거는 많죠. 그죠?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 KTX도 있고, 각각 다 다를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니까, 예,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위치에 대한, 이 그래프 여러분, 두 개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위치 그래프니까 이렇게 나온 거거든? 만약에 이걸 이동거리 그래프로 바꾸면 어떻게 돼야 돼? 이동거리 그래프로 바꾸면?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면 3초까지, 그 다음에 5초까지. 3초까지 이동거리 얼마지? 10m. 3초까지 10m 갑시다. 10m. 가면 돼. 그 다음 5초부터 얼마 가야 되죠? 5초부터 몇 미터 가야 돼? 4m를 더 가야 되는 거죠. 4m를. 4m를 더 갈 때 기울기가 급하냐? 완만하냐? 기울기가 조금 완만하네. 여기까지 갈 거고. 그죠? 네. 가서 아마 얘들은 다 3초까지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뭐가 돼야 돼?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게 가야겠죠. 네, 완만하게 아마 5까지 갈 것 같아요. 각각에 대한 값이 얼마가 돼야 되지? 네. 몇 대 몇? 네. 3초까지는 이동거리가 몇 미터고? 아마 6m가 되겠죠. 6m. 하지만 아니네. 10m. 10m가 될 거고 그 다음 이동거리 얼마야? 네. 그 다음 이동거리는 14m가 돼야 됩니다. 그죠? 라고 해서 예. 여기는 10m까지 이동하는 거고 14m까지 이동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얘네 가지고서도 역시 누구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얘네들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이때의 기울기가 얼마야? 앞쪽 기울기 3분의 10이죠. 3분의 10. 3분의 10m per second이라고 할 수 있어. 요게 얘의 누가 되는 거죠? 3분의 10이 얘 속도야, 속력이야? 둘 다 됩니다. 둘 다. 3분의 10m per second 기울기. 이 앞쪽도 역시 얼마가 돼요? 3분의 10m per second. 뒤쪽은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4죠. 2분의 4. 2분의 4니까 얼마가 돼야 돼? 2m per second. 아, 으로 아마 얘가 더 급하죠. 얘가 더 빠르고 느리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m per second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자, 얘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이때 속도는 마이너스 2m per second입니다. 라고 하는 답이 있을 수 있나 없나? 있어요. 가능해요, 여러분. 마이너스 2m per second 쓸 수 있어. 속력은 무조건 얘의 누가 돼야 돼? 절대값. 쓰지만 속도는 마이너스를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고1 단계에서 되도록이면 마이너스 안 쓸 거야. 그럼 마이너스 대신에 뭐라고 표현할까? 네, 얘는 어디로 가는 속도? 앞으로. 또는 뭐 어느 한쪽 방향이 있겠죠.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3분의 10m per second으로 갑니다. 라고 하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그렇지, 뒤로. 이렇게 방향까지 포함시켜줘야 돼요. 방향까지. 36페이지야. 36페이지. 이해되겠냐? 얘네들에 해당하는 두 개에 누가 바뀔 수 있다? 아, 속력과 속도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너네 속력 속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초반부터 뭐 하는 거 하면 벡터 스칼라 구분을 좀 해봤어. 자, 넘어가자. 자, 그래서 속력은 물체에 뭘 얘기한다? 그냥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속도는 빠르기하고 누구를 같이 표현해야 돼? 운동 방향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 방향. 다시 묻는다.
속도는 마이너스가 가능하다.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다. 그지? 마이너스를 완곡하게 표현하면 방향을 얘기한다. 라고 하면 돼요. 공을 위로 던지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였으면 떨어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방향까지 포함한 값이 속도가 된다. 라고 해서 네, 속력과 속도는 표시할 때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뭘 써주기도 해요. 이렇게 화살표를 써주기도 합니다. 화살표를 써주면 벡터인 걸 표시하는 거야. 변위, 얘가 속도. 네, 얘네들은 이제 누가 없어? 이제 아예 화살표가 없는 애들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어떤 변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뭘 구한다라고 해요? S에서 V 구하는 거? 네, 얘를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하죠. 기울기. 혹시 기울기를 수학적으로 뭐라 그래? 아니, 뭘 구한다? 뭐 한다? 아직 안 배워서 그 말을 아예 모른단 말이야? 네, 나중에 여러분이 절대 친숙해질 수밖에 없는 말이죠. 미분한다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미분을 한다 라고 할 거고, 아직 고1이니까 아니야, 수학을 좀 배운 애들도 있을걸? 그지?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거는 얘들의 면적을 구합니다. 면적, 넓이. 면적 구하는 걸 수학에서 뭐라고 한다고? 적분. 미적분이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할 거야. 그죠? 예, 미적분은 어차피 반드시 해야지만 대학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서 네, 이 면적 구하는 게 그냥 적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적은 초등학교도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는 뭘 구해야 돼? 아마 이런 면적을 구하게 된다는 거지. 그거만 좀 다르죠. 그죠? 이렇게 변화하는 면적을 구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초등생이 아니겠지. 예, 반드시 적분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거만을 한번 물어보자. 미분을 하면 기울기를 구하면 그래프의 차수가 바뀌어요. 차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 0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 수학이랑 잠깐 접목을 하자. 미분하면 차수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오, 기본이 꽤 돼 있는 사람들이 있네. 감소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미분하면 기울기를 구하면 차수가 감소해요. 자, 이게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야. 몇 차 함수죠? 이거는 상수 함수야. 상수 함수가 바로 빵차 함수죠. 빵차 함수. 얘가 감소하는 거죠. 기울기를 구하면 무조건 감소해야 돼. 거꾸로 면적을 구하면 뭐가 돼야 돼? 차수가 증가해야 돼요. 차수가 증가한다. 까지 미리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 네. 자, 자동차가 직선도로 위에서 처음 4초 동안은 10m/s으로 그 다음 2초 동안은 마이너스 5m/s으로 운동하였다. 라고 하네요. 이 그래프를 좋네. 그죠? 10m/s로 쭉 가다가 나머지는 마이너스 5m/s으로 갔습니다. 자, 0부터 4초까지의 변이는 몇 미터인가? 라고 했어요. 변이는 뭐 얘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몇 미터야? 40m. 4부터 6초까지의 변이는 몇 미터인가? 라고 했네. 4부터 6초까지의 변이는 몇 미터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요거는 2, 5? 네, 10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아니, 그냥 2 곱하기 5. 10인데 그냥 10이 아니지 않을까? 얼마 써야 돼? 네, 마이너스 10m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10m. 그러면 전체 변이는 몇 미터예요? 전체 변이. 응? 네, 전체 변이는 30m입니다. 그러면 전체 이동거리는 또 몇 미터가 되죠? 전체 이동거리는 50m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이 항상 이동거리가 뭐 돼야 돼? 이상이 돼야 돼요. 그죠? 변이보다 더 큰 값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 자, 여기까지 속력에 대한 기본이었었고, 힘에 대한 법칙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에 대한 법칙. 누가 힘을 정의할 수 있나요? 힘이 뭐야?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잘 읽고 있어. 예, 못 읽고 있는 유일한 애, 그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힘을 주면 모양이 변해요? 잠깐 나와봐. 한 대만 맞자. 예, 맞는 순간 모양이 변하죠. 그죠? 힘을 받는 거죠.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어? 한 명 뛰어내려라. 자, 그죠? 예,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어요. 그죠? 이와 같이 여러분, 두 개가 동시에 변할 수 있나요? 현주가 두 개가 동시에 변할 수 있어? 동시에는 가능해요. 그죠?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철퍼덕 붙으면 진짜 예, 모양도 변하고 운동 상태도 변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힘입니다. 힘. 여러분 이 정의 기억하셔야 돼요. 아예 그냥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던가 누굴 변화시킨다? 모양을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힘이 될 거야. 힘에 대한 3요소는 언제쯤 배우는 거냐 이거? 중1 때 배우나? 힘에 3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힘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누르고 있는 지점이 있지. 그 지점을 갖다 뭐라 그래?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작용점이라고 할 거야. 자, 작용점을 갖다가 여러분 내가 이거를 이렇게 당기는 거하고 오케이? 이렇게 미는 거하고 작용점이 지금 같아 달라? 같아요. 당기는 거하고 미는 거하고 작용점 가봐 뭐 좀 똑같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당길 때하고 여기서 밀 때하고 작용점이 같아야 달라요? 이건 달라요. 근데 힘에 대한 효과가 같을 수 있어 없어? 힘에 대한 효과가 같을 수 있죠. 앞에서 끌건 뒤에서 밀건 힘에 대한 효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수레를 끌건 뒤에서 밀건 왜 얘가 효과가 똑같냐라고 할 때 우리는 작용선을 얘기합니다. 작용선. 얘가 작용선이 일치하면 여기서 밀건 여기서 당기건 힘의 효과가 같아요. 이해됐니? 근데 작용선은 힘의 3요소가 아니야. 그냥 누구만 작용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힘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죠. 방향. 그리고 그때 힘의 크기. 이 세 개를 갖다 우리는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얘를 갖다가 그래서 뭐로 표현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힘의 3요소를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 첫 지점이 작용점.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내 생각에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라서.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뉴턴. 1뉴턴의 힘을 여러분한테 가하면 충격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1뉴턴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나랑 유일하게 지금 대화를 하는 학생인데 계속 지금 틀린 답만 주고 있네. 야, 다른 학생 또 없냐? 자, 너무 좋은 자세야. 1뉴턴의 힘을 혹시 질량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지? 킬로그램 힘은 배운 적이 있지. 킬로그램 힘. 킬로그램 힘은 느낄 수 있어? 느낄 수 있죠. 여러분 몸무게니까. 여러분 몸무게만큼의 킬로그램 힘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 킬로그램 힘이 더 커? 뉴턴이 더 커? 킬로그램 힘 또는 킬로그램 힘. 힘이 영어로 뭐야? 오케이. 또 다행이네. 파워 안 나와서. 그건 또 어떤가? 킬로그램 포스와 뉴턴 중에 누가 더 커요? 왼쪽이 더 커요? 오른쪽이 더 커요? 이런 중딩 걸 다시 해야 되는 느낌. 똑같지 않아요. 잠깐만. 투표해보자. 자,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 딱 두 번 해보고, 오늘 수업 끝낼 수도 있어요. 자, 자 뭐가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나를 응시하세요. 알지? 나를 응시만 하면 돼. 한 번도 나를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뭐 한다? 인터뷰합니다. 자, 킬로그램 힘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응시하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지금 얘기한 사람. 네, 이분만 맞습니다. 4명 정답. 야, 진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1 때 배워, 중1 때. 응? 아유, 이놈의 자식들 진짜. 야, 킬로그램 힘이 뉴턴보다 커요. 그죠? 몇 배 커요? 다시 제정신 차리고 돌아가자. 몇 배 커요? 1 킬로그램 힘은 써라 이놈들아. 9.8 뉴턴입니다.
물론 약이겠죠. 약 9.8 뉴턴이 됩니다. 이걸 거꾸로 기억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니? 1뉴턴이 9.8 킬로그램 힘이 아니야? 오케이? 1 킬로그램 힘이 9.8 뉴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때? 여학생의 보편적인 체중 얼마 정도 되죠? 뭐 80kg, 그죠? 예. 그러면 아니야? 100이야? 아니. 이 정도 돼 있으면 알았어. 그럼 남학생으로 바꾸자. 남학생이면 보통 어느 정도 돼? 40? 오케이. 자, 이 정도 된다면 이 연약한 남자들이 많잖아요, 요즘. 예, 얘는 몇 뉴턴이 되는 거야? 예, 곱하기 9.8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얼마야 그러면? 84, 30이니까 얼마야? 대략 400이 아니라 딱 구해봐. 얼마야? 392 점이는 392뉴턴 되는 겁니다. 야, 자기 몸무게를 뉴턴으로 바꿀 수 있게 하세요. 그러면 쌤이 아까 물어봤잖아. 1뉴턴이 크냐고. 1뉴턴은 대략 몇 그램에 해당하는 거야? 약 100g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되냐? 1대 10이니까. 여러분 100g 정도 되는 거 들면 그게 1뉴턴인 거야. 1뉴턴. 응? 만약에 10뉴턴짜리를 들고 있으면 그게 몇 킬로그램이야? 약 1kg 정도 되는 거야. 1kg. 야, 일단 바꿀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킬로그램하고 뉴턴하고 바꿀 수 있다. 물론 이렇게는 바꾸면 안 되겠지? 이게 1kg이다는 아닌 건 알지? 왜 안 돼? 자, 요 줄 끝에 미스 한 이거 왜 안 돼? 왜 1kg은 9.8뉴턴이 안 돼? 여기 벌써 둘 다 없는데? 이게 아니라 왜 1kg은 9.8뉴턴이다 라고 하면 안 되냐고. 한 군을 또 넘기고 옆에 표군 왜 안 돼? 우리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야? 아까 벡터 스칼라 괜히 한 거야? 응? 아는 사람 왜 안 되죠? 없어? 말을 막 하네. 하나는 누구의 단위고 하나는 누구의 단위다. 하나는 질량의 단위고 하나는 무게의 단위다. 그죠? 무게가 힘입니까? 질량이 힘입니까? 무게가 힘입니까? 오늘 진도 나가지 말까요? 야, 빨리. 질량이 힘인가요? 또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질량은 힘이다? 아닙니다. 그죠? 그럼 무게는 힘인가요? 예?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면 힘은 무게인가요? 와, 이거 몇 개 틀렸죠, 지금 여기서? 여기서 지금 틀린 게 있지? 몇 가지가 틀린 거야? 이 중에 맞은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누가 맞았어요? 얘만 맞았죠. 질량은 힘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무게는 힘입니다. 야, 무게 힘이야. 여러분, 몸무게가 힘이야. 몸무게만큼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할까? 더 눌릴 수 있고, 저울을 누를 수도 있고, 그죠? 파워가 생기는 거니까 힘이야. 힘은 무게가 아닙니다. 그죠? 응? 아니, 이런 걸 지금 얘기해 줘야 돼? 아니야, 하나씩 변화하자. 그죠? 자, 그래서 힘의 단위는 1kg에 받는 질량의 중력이 잘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돼야 돼? 1kg이 받는 중력은 누가 돼야 돼요? 이게 1kg 힘입니다. 1kg 힘. 오케이? 그럼 얘는 약 몇 뉴턴이 된다고? 몇 뉴턴? 9.8뉴턴 됩니다. 정확한 게 아니라 약 9.8뉴턴 되는 거야. 9.8뉴턴. 1kg 짜리는 9.8뉴턴이 됩니다. 대신 이거는 이 표현이 아니야, 여러분. 이건 너네 이번 단위에서 잠깐 얘기도 했었거든. 중간고사 범위에서 F는 MA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킬로그램 미터 퍼 제곱 세컨이 되면 뉴턴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건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든가 지금 하자. 아예 공식이 있죠. F는 오케이, 땡큐, MA. 이 정도 공식을 알아두자, 여러분. 발음도 어렵지 않죠. 푸마, 그죠? 예. 네.
F는 ma가 되는 거라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곱해주면 돼요. 참고로 가속도의 단위는 속도를 다시 시간으로 나눠줘서 미터 퍼 제곱 세컨이 돼야 됩니다. 다시 얘기한다. 이게 9.8 뉴턴이야? 이게 1kg 힘이야? 네, 이게 1뉴턴입니다. 1뉴턴이야. 위랑 다른 거야. 1kg 힘은 그보다 10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10배 정도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힘을 주고 있지만 결국 그 힘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효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알짜 힘이란 말을 써요. 알짜 힘. 혹시 영어 좀 잘하는 사람 있냐? 알짜 힘을 영어로 뭐라고 하게? 너무 쉬운 퀴즈죠? 그죠? 누가 맞는 거야? 위, 아래? 네, 아래가 맞습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진실된 힘이냐? 진짜 힘이 없는 건 거야. 그죠?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건 레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net force를 얘기해요. 그러면 net force를 우리 말이 아니라 한자로 바꾸면 뭐가 돼? 알짜 힘의 한자가 뭐야? 뭐라고? 합력이 빨리 써 빨리. 합력입니다. 자, net가 뭐 하는 거야? 네트워크 더한다는 뜻이야. 모든 force를 다 더한 게 합력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알짜 힘 그럼 여러분 걔한테 가한 어떤 순전한 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모든 힘을 다 더한 거야. 다 더한 게 알짜 힘이야. 왜? 다 더해서 결국 그만큼에 해당하는 힘이 작용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알짜란 말을 쓴 거야. 알짜 힘. 오케이? 아, 그렇다면 알짜 힘이 0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야? 합력이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의 지금 알짜 힘이 0인가? 네, 0이에요. 여러분의 알짜 힘이 0이라는 건 그럼 여러분이 지금 무중력 상태인가? 아니에요. 근데 왜? 중력이 있는데 중력만큼 또 뭐도 있어요? 오케이. 또 다른 힘이 여러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바닥이 되게 튼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참고로 그 힘은 나중에 물리원 때 배울 거야.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수직항력과 여러분의 중력이 똑같기 때문에 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중력이 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은 이 건물을 붕괴시키겠죠. 그죠? 밑으로 쑥쑥 빠지겠지. 그지? 수직항력이 더 크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뜨겠죠, 다. 그죠?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있을 수 있는 거야. 자, 알짜 힘이 0인 경우가 된다라고 해서 뭐 하는가 하면, 아, 그때는 얘가 힘의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힘이 뭐가 되면 0이 돼버리면. 자, 힘을 같은 방향으로 밀면 그때는 합력이죠. 그죠? 얘가 만약에 4뉴턴, 3뉴턴이면 7뉴턴 되겠지. 7뉴턴. 네, 효과고. 서로 반대로 밀면. 얘가 밀리네요. 남자가 더 약하네. 그죠? 예. 이 실제 생활이 좀 이렇지. 그지? 그래서 뭐 하나? 이쪽으로 힘의 효과가 나타나겠지. 자, 숫자를 한번 써보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얘가 만약에 4뉴턴이고 3뉴턴이면 얘는 7뉴턴. 의 효과가 나올 거고, 이번에 얘가 4뉴턴이고 얘가 3뉴턴이면, 아, 그때는 뭐가 돼야 돼? 얘는 오른쪽으로 1뉴턴의 효과가 나오겠죠. 오른쪽으로 1뉴턴의 효과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빼면 될 거고요. 자, 얘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힘에 해당하는 게 0이 돼버리면 그때 우리는 얘들이 뭘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딩 때 배운 건데 F는 MA만 하나 빼고, F는 MA는 사실 고2 돼야 배우는 힘이 맞으니까. 근데 이번 시험 범위 들어가는 시기라서 계속 쓰긴 쓸 거예요. F는 MA. 자, 넘어가자. 뉴턴의 운동 법칙이 혹시 몇 개 있는지 알아? 오케이, 3개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뭐예요? 관성 법칙이에요. 쓰세요.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운동 제1법칙이에요. 제1법칙을 관성법칙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2법칙은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있나?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걸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이걸 아는 사람도 있어?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야 돼. 세 가지 법칙이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관성. 화장품 이름이 또 있어요, 여러분. 화장품 이름에 이널시아라고 있거든요. 이널시아가 화장품 이름이야. 왜 화장품 이름에 관성이란 말을 썼겠어? 피부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니까.
그래서 그걸 쓴 거지. 그지? 아, 자기가 원래 하던 짓을 계속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건가?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관성이란 거는 잘 생각해봐. 생물체에 대한 얘기야? 무생물체에 대한 얘기야? 생각 좀 하고 얘기하면 안 돼? 생물체는 관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뭐 하는가 하면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뭐랄까 비탈길이 있으면 굴러 내려가지 않아요. 오케이? 생물체는 관성에 저항해요. 근데 무생물체는 관성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 무생물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생물체. 무생물체는 비탈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당연스러운 거야. 사람은 근데 가끔씩 산을 올라가기도 해요. 전혀 다른 짓을 하는 거지. 자, 이거 여러분 물리지만 여러분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거야. 너네가 생물체인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왜 공부하는 거고 왜 여기 앉아 있는지. 관성에 저항하는 거야. 관성에 저항할 수 있어야 사람이에요. 그냥 졸리면 자고, 뭐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관성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고. 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아마, 아, 내가 생물체다운 짓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이거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관성은 다시 얘기하지만 지가 하던 짓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자, 외부에 작용하는 힘이 하나도 없으면 정지하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해요. 자, 이걸 각각 관성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무슨 관성? 정지관성. 정지하는 건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얘는 무슨 관성? 운동관성이라고 합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꾸면 정지하는 물체가 운동한다든가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한다든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합니다. 얘 관성을 바꿀 때 들어가는 게 바로 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힘을 줘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중 누가 힘을 받고 있는가를 물어봤네. 정지 상태? 이거는 뭐 힘을 받고 있는 게 없죠. 알짜 힘이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등속 운동하는 어떤 물체? 얘도 뭐 할까?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은 전부 힘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둘 다 뭐가 0이다? 알짜 힘이 0이 됩니다. 자, 하지만 밑에 있는 것처럼 뭐하나 여러분 지구 주위를 등속 원운동하는 인공위성이 있고 마찰력이 있는 면에서 마찰력 반대쪽으로 힘을 당기는 것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 할까 여러분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혹시 등속 원운동하는 저 인공위성은 무슨 힘을 받고 있어요? 네, 얘는 구심력을 받고 있습니까? 원심력을 받고 있습니까? 중력을 받고 있습니까? 너무 어렵나 이건? 네, 그 중에 하나는 없습니다. 네, 원심력이 없습니다. 원심력은 빼는 거고 얘네들은 구심력을 받고 있습니다. 구심력. 자, 근데 아까 중력도 있다 그랬잖아. 그럼 중력은 뭐야? 중력이 바로 구심력이 됩니다. 여기서의 구심력 역할을 하는 힘이 중력이에요. 중력. 여기서 구심력이 즉 누가 되나? 중력이 됩니다. 중력, 거꾸로 써야겠다. 중력이 구심력이 됩니다. 중력. 구심력을 역할하는 게 중력이에요. 이 중력이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줄을 매달아서 어떤 돌을 돌려요. 돌리고 있어도 원운동 하죠. 그때는 뭐하나? 줄에 매달린 힘, 그 장력이라고 하는데 그 힘이 구심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구심력은 역할에 따라 다르겠지. 누가 어떤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가라고 할 수 있어서. 즉 쟤는 힘이 있어요. 자, 다시 질문. 여기 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등속 원운동인데. 이게 왜 힘이 있어? 얘의 뭐가 변하니까 힘이 있는 거야? 네, 운동 상태가 변해요? 아니면 모양이 변해요? 야, 힘은 두 가지를 변화시킨다며. 그치? 모양을 변화시키든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죠. 그 중에 뭐가 변해? 일단 모양은 아니죠. 지구의 모양이, 인공위성의 모양이 바뀌지 않겠지? 누가 변해?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운동 상태 중에서 누가 변하는 거야? 방향. 방향이 언제 변하죠? 계속적으로. 매 시간마다 방향이 변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마찰이 있는 면에서의 운동도 역시 힘을 주는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나눠보자, 여러분.
정지관성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 하면 정지했던 애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오케이 뒤로 몸이 쏠리게 될 거고 입을 터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입을 터는 것도 정지관성. 근데 입을 터는 걸 두 가지로 좀 나눠보자. 요즘 나는 안 보는데 내 와이프가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신병이라고 있더라고. 뭐 신병 뭐 이런 드라마 보더라고. 나는 별 재미없어서 안 보는데 아무튼 신병 보니까 이렇게 나와. 모포 이렇게 털어. 이렇게 양사람이 모포를 잡아 끝에 그 이렇게 털어 이렇게 하면 막 소리가 나서 뻥뻥 소리 나면서 모포를 털 수 있어요, 여러분. 얘 어떤 자세인지 알겠어? 모포 양쪽 끝에 잡고 이렇게 내렸다가 위로 올리면서 퍽 털면 소리 나. 이렇게 뻑뻑 소리 하면서 먼지가 털어져요.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 상황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모포 털이 하는 걸 이 상황이 아니야, 여러분. 모포를 털 때는 먼지하고 이불하고 어떻게 움직이나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먼지하고 이불하고 같이 움직이다가, 그죠?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다가 끝에 가서 뻑 칠 때 이불은 멈추고 먼지가 날아가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상황하고 반대야 똑같아? 반대죠. 이 상황과 반대죠, 여러분. 지금 뭐 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이불은 움직이는데 먼지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지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털려요. 그럼 이거는 뭐야? 틀린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터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잘 썰어서. 이거는 모포를 걸어놓고 몽둥이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모포를 걸어놓고 몽둥이로 때리면 이번에는 누가 움직여요? 모포가 움직이죠. 담요가 움직이죠. 담요가 움직이는데 먼지들이 떠 있는 거지. 먼지들이 떠 있기 때문에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 빨리 잘 써놔요,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건다, 여러분? 모포를 몽둥이로 뭐 하는 거야? 두드리는 경우야. 모포를 몽둥이로 두드리는 경우가 얘가 됩니다.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쓰면서.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신병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터는 거는 거꾸로야. 그지? 일반적으로 터는 건 그때는 누가 움직이려고 하고 누가 정지하려고 해요? 모포를 이렇게 터는 건 뭐 한다? 그때는 먼지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모포는 정지했으니까 먼지가 떨어집니다. 둘 다 먼지의 관성은 맞는데 하나는 운동 관성이고 하나는 정지 관성이지. 자, 다시 묻는다. 그러면 모포를 두 사람이서 이렇게 터는 건 정지 관성이야? 운동 관성이야? 운동 관성입니다. 그죠? 먼지의 운동 관성인 거지. 그지? 먼지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니까 떨어진다라고 해야 돼. 때리는 건 그거는 정지 관성입니다. 정지 관성이라고 해야 돼요. 자, 이럴 때 이 모포를 갖다 근데 그래서 있잖아. 모포를 잘 터는 사람이 있고 못 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잘 터는 사람인가 생각해봐, 여러분. 모포가 있을 때 이렇게 치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자, 뭘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람이? 운동 상태를 크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밀면 먼지도 같이 밀려요. 그죠? 모포를 갖다 이게 빡빡 털어야 되는 거지. 모포를 흐느적 하면 같이 움직여요. 그때는 먼지가 떨리지 않겠지. 왜 모포를 갖다 이렇게 힘있게 빵빵 쳐야 먼지가 털릴까? 먼지의 관성이 뭐하기 때문에? 왜 모포를 이렇게 팍팍 쳐야 먼지가 떨어지겠어? 먼지의 관성은 매우 작다. 먼지의 관성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관성력을 줘선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때리는 거지. 그래야지만 애들이 뭐 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달리던 버스가 뭐 정지하면 이번엔 앞으로 쏠릴 거고, 뛰어가던 사람이 돌불에 걸려도 뭐 할 수 있어요? 역시 뭐 앞으로 넘어지겠죠. 라고 하는 것도 역시 관성이 됩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돌을 하나 매달고 그 다음에 밧줄을 하나 갖다 놓고 사람이 여기서 얘를 끌어당겨요. 너는 반드시 이 줄을 당겨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고통에 처해진다면 여러분 그래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이 줄을 당겨야 되는 거죠? 이 줄을 어떻게 당기면 이 돌에 안 깔릴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좀 애매한 표현인데 세게 또는 뭐 약하게 이런 표현보다는 좀 다른 표현 없나? 기껏 계속 떠들더니 이제는 잘라고 하래? 저 자식 저거 이게 빠르게랑 관계가 없거든. 돌보다
무겁다. 무겁게는 뭐야 임마. 만약에 여러분 이걸 갖다가 지그시 당기면 지그시 깔려요. 그죠? 이걸 이렇게 당기면 어디가 끊겨요? 당연히 여기가 끊겨요. 왜? 여기는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돌도 있고 이 사람이 당기는 힘도 있으니까 여기에 더 큰 힘이 작용하겠지. 이 사람이 당기는 힘이 10N인데 얘는 만약에 10,000N이래. 여기 얼마야? 여기는 10,010N이 되는 거죠. 숫자가 이상하다. 10,010N. 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하는가 하면 이게 맞냐 지금? 네. 이 되기 때문에 뭐 하는가 하면 여기가 더 빨리 끊겨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아래가 끊기냐고. 이게 세게 당긴다는 뜻이 아닌데.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죠. 종이를 이렇게 걸어놓고 뭐 하는가 하면 이 종이를 갖다가 내가 뭐 할 거야? 구멍을 뚫을 거야. 구멍을 뚫을 때 세게 하면 구멍이 뚫려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 표현뿐이 없어요. 여러분 되게 얍삽하게 쳐야 돼요. 이거 이해되나? 이렇게 칠 때 뭐 할까? 구멍이 뚫려요. 이게 빨리 한다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건지 알겠어? 좀 배운 과학적인 표현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를 크게 해서 당겨야 돼요. 가속도를 크게 해서 당기면 아주 우연찮게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줄을 살짝 올렸다가 확 당기듯이, 그죠? 당기면 여기가 딱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살 수 있는 거지. 그지? 이것도 바로 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야? 이 돌의 관성이죠. 이 돌의 관성이 커요, 작아요? 이 돌의 관성이 매우 커요. 돌의 관성이 매우 크니까 여기서 이걸 잡아당긴다고 해서 이 위쪽까지 전달되지 않게끔 만드는 거지. 이 돌이 무겁지 않으면 그때는 무조건 여기가 끊어져요. 무겁지 않으면. 돌이 무거워야지만 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 관성들은. 자, 얘네들은 운동 제3법칙하고는 구별을 좀 해야 돼요. 작용, 반작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얘는 참고로 여기 좀 잠깐 껴있으니까 이것도 얘기하면 이건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이에요. 사실 요번에 정확하게 얘가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요 표현들이 꽤 나오긴 할 거예요, 여러분. 라고 할 거니까 알아둘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힘의 평형이 항상 존재할까요? 아니면 작용, 반작용이 항상 존재할까요? 힘에는 둘 다 있을까? 힘의 평형이 항상 존재하나요? 힘의 평형은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쪽으로 쏠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더 힘이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용, 반작용은 항상 있나? 네, 항상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두 힘이야. 두 힘.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반작용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작용, 반작용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 문법적으로 구분하세요. 로켓이 기체를 밀면 기체가 로켓을 밉니다. 우리 지금 국어에서 얘기하는 누구랑 누구를 바꾸는 거죠?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됩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그냥 바꾸세요, 여러분. 무조건. A가 B를, 오케이? A가 B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군가는, C가 B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주어만 바뀐 거죠. 주어만 바뀌면, 우리는 이런 식의 관계를 갖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두 힘의 평형이라 그래요. 오케이? A가 B를 당기고, 또, C도 그 B를 당겨. 양쪽에서 당기고 있는 거지.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두 힘의 평형이야. 자, 하지만 A가 B를 이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이쪽으로 바뀌어서 누가 누구를? B가 A를. 이러면 작용 반작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뀌어. 누가 누구를? B가 C를. B가 C를. 하면 이것도 역시 작용 반작용이 됩니다. 써두세요. 작용 반작용. 얘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네, 이거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예, B가 A를, B가 C를. B 혼자 뭐 하는 거야, 여러분? A도 하고 C도 하는 그런 관계니까 이거는 어떤 관계로 볼 수 없어요. 라고 하겠지만 목적어 하나를 두고서 양쪽이 싸우면 목적어 하나를 두고서 양쪽이 싸우면 우리는 그걸 두 힘의 평형이라고 할 거야. 그지? 하지만 목적어와 주어가 바뀌어서 마치 무슨 수동태 비슷하게 바뀌면 그거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얘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주어와 목적어가 항상 존재하니까. 네. 사람이 땅을 미는 힘이 있으면 거꾸로 어때? 땅이 사람을 밀겠죠.
그죠? 이만큼. 예, S극이 N극을 잡아당기면 N극이 S극을 잡아당길 수도 있어요. 자, 한번 그냥 상상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바닥에 마찰력이 없어요. 오케이? 바닥에 마찰력이 없을 때 여러분이 이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기어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어나가려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 누워야 되죠. 누우면 내 무게중심 그대로 누워요. 전혀 안 움직여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기으면 어떻게 되죠? 기어도 그 자리에서 기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뭐가 없다 그랬지? 마찰력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어 나간다는 건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마찰력이 없으면 기어 나갈 수 없어요. 벽을 탈 수가 이게 마찰력이 없다고 여기. 만약에 내 발을 앞으로 들어서 오케이? 앞으로 가서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돼요? 네, 정말 재밌는 일이지만 무슨 춤처럼 될 거야. 이렇게 내리면 제자리로 옵니다. 전혀 1mm도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닥에 마찰력이 있기 때문이야. 쌤이 그래서 뭐 알아? 내가 바닥을 미니까 바닥도 나를 밀어주는 거야. 근데 마찰력이 없으면 바닥은 날 밀어주지 않아요. 그때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거나 이런 물질들을 다 뭐 해야 돼? 내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에 반대로 던져야 돼요. 일로 움직이고 싶다? 이렇게 던져야 돼요. 이렇게 던지면 그쪽으로 가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는 좀 기다렸다가 뭔가 이렇게 생체 가스를 분사하든가, 그죠? 그래서 뭐 할까? 하면 가. 근데 이제는 또 뭐 할 수가 없죠? 이제는 멈출 수는 없어요. 계속 가야 돼. 그죠? 마찰력이 없으니까. 아, 이런 공간이 실제로 여기는 없지만 우주 공간은 있지. 이게 우주 공간이 딱 그래요. 그죠? 우주 공간이 뭐 하는가 하면, 아, 작용 반작용을 이용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애들이. 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물체가 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래요. 운동관성에 관련된 현상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운동관성. 아까 입을 두드린다 그랬죠? 입을 두드리면 먼지는 무슨 관성이야? 정지관성. 땡. 삽으로 흙을 파서 던지면 멀리 날아간다. 삽질 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삽질할 때 흙을 던지는 거지 삽을 던지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던지는 작용하고 멈추거든. 흙은 알아서 날아가죠. 흙의 운동관성이네. 그죠? 얘가 운동관성이 됩니다. 흙의 운동관성.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반대 방향으로 사람이 쏠린다. 이거는 갑자기 출발했으니까 무슨 관성이야? 당연히 정지관성. 식탁보를 재빨리 당기면 이거 뭐 유튜브에도 있던데? 그죠?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잘하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가? 싹 당기면 이 물건들이 다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은 와장창 다 깨지기도 하고. 그죠? 이것도 역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가속도. 가속도가 크면 싹 당길 수 있어요. 나무도막을 쌓아놓고 가운데를 갑자기 치면 오케이. 가운데 나무도막만 쏙 빠져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관성력에 대한 얘기인데 운동관성이 아니죠. 네. 넘어가. 자, 석진이가 요리에 후추를 뿌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옳은 것만 골라보시오. 후추를 뿌리는 거니까 후추에 무슨 관성이야? 후춧가루에 무슨 관성이야? 정지야, 운동이야? 아, 너 후춧가루를 못 뿌려봤어, 이거? 당연히 어떤가, 여러분. 이게 후춧가루 뿌리는데 후춧가루 통을 안에 집어넣지는 않지, 그지? 딱 멈추죠? 멈춰도 후추는 앞으로 나오죠? 후춧가루의 운동관성입니다. 이거 지금 퀴즈가 정상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야, 지금. 자, 그러면 기억. 후추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나요? 아니죠. 후추는 뭐 하려고 그래? 운동하려고 합니다. 후추는 이제 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운동관성이 있는 거고, 통을 흔드는 힘을 약하게 하면 후추가 더 잘 나오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걸 팍팍 쳐야 어떤가? 후추가 잘 나오겠지. 그지? 이걸 천천히 치면 아마 잘 안 나올 거야. 달리던 사람이 돌뿌리에 걸리는 것과 똑같아요? 달리던 사람이 돌뿌리에 걸리는 건 무슨 관성이죠? 운동관성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죠? 여기도 역시 운동관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겠다 라고 해야 돼. 넘어가. 자, 이렇게 가속도 운동하는 사람이 한쪽으로 쏠리는 어떤 힘을 느끼는 걸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관성력은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관성력. 왜? 관성력 자체가 뭐 하는가 하면
안 돼. 그거 화장실 냄새가 나는데? 네 화장실 얘기하니까 화장실 냄새가 나잖아, 임마. 아, 이거. 자, 이 관성력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게? 네, 아인슈타인입니다. 아니, 오늘 1시간 내내 던지더니 하나 맞췄네? 끄자. 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아주 특수한 해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1905년이에요. 그죠? 1905년에 논문을 3개 발표합니다. 3개의 논문.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떤 것들인지? 상대성 이론이 하나 나옵니다. 또? 특수 상대성 이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광전효과고, 광전효과 나중에 물리에서 배울 거야. 또 하나는 브라운 운동이에요, 여러분. 브라운 운동 들어본 적 있지 않나? 담배 피면 어떻게 돼? 잘 빠져나가네. 담배 피면 담배 연기가 막 움직인다는 거죠. 담배 연기가 움직이는 게 왜 그런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뭐야? 주변에 있는 다른 분자가 얘를 때리기 때문이다 라고 배웠죠. 여러분, 그걸 브라운 씨가 처음으로 발견했을까? 맞습니다. 브라운 씨가 처음으로 발견해서 브라운 운동이 됐어요. 하지만 브라운 씨는 발견만 했고 그걸 설명해 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야 라고 하는 거니까 그 이론 세계는 정말 짱짱한 이론이에요. 하나가 노벨상을 다 줘도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이론이었어. 브라운 운동은 세상에 원자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고, 상대성 이론이야 뭐 더 할 말이가 없죠. 그죠? 특수상대성 이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맞을까?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없어도 또 다른 사람이 아마 발견했을까? 네, 그렇다고 봐요. 1905년에 아인슈타인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특수 상대성 이론은 아마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가 그럴 때였으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은 다시 또 다른 이론을 하나 더 발표하는데 그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발견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그 정도의 발견이라서 그걸 지금 배우는 거야. 그게 관성력입니다. 관성력. 사람들은 상대적인 걸 잘 몰랐지만 드디어 뭐 할까? 아, 얘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과 버스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운동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이론이 드디어 나온 거야.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관성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버스에 타면서 잘 생각해 봐야 돼. 버스에 타면서 여러분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경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나? 버스에 타고서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경우는 운동 방향이 어디죠? 버스를 타는데 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경우에 버스의 운동 방향은? 운동 방향을 얘기했는데? 앞뒤 폴짝하냐? 오, 앞뒤. 아주 좋은 답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앞으로 쏠릴 때 버스의 운동 방향을 알 수 없어요. 내 몸이 뒤로 쏠릴 때 버스의 운동 방향을 알 수 있어요? 내 몸이 뒤로 쏠리면 버스의 운동 방향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마치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을 타다가 너무 스무스하게 움직이니까 옆 지하철이 뒤로 가는 건지 내가 앞으로 가는 건지가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지금 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 잘 생각해봐. 그러면 내 몸이 뒤로 쏠리는 경우에 둘 다 쓰세요, 여러분. 버스, 빨리. 버스에서 내 몸이 뒤로 쏠리는 경우. 는 버스가 전진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죠. 전진하다가 뭐 하면 되겠어요? 아니, 근데 이 말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버스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후진하다가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다가 그 답을 쓸 수 있겠어? 자, 내 몸이 뒤로 쏠리는 경우는 전진하다가 뭐 하는 거게? 그러면 그게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는 거야? 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가속 페달을 밟는 거야. 가속 페달. 자,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해봐.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야.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우리가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이다. 그쪽 방향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자, 하지만 후진하다가 이번에는 뭘 밟는 거죠? 누굴 밟는다?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고서 뭘 알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버스만 보고서 아 얘가 어느 상황인가 라고 하는 걸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그림에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어떤 그림까지 하나 추가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매달아 봐요. 또 씌울 수 있으니까 손잡이를 그릴게. 손잡이를 갖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버스 손잡이나 이런 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만 보고서 이 차의 운동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은 그냥 딱 한 생각만 하는 거죠. 이거 오른쪽 출발 그것뿐만 아니고죠 여러분. 오른쪽 출발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더 빨리 이럴 수도 있어요. 또는 왼쪽으로 가고 있다가 더 늦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아 사실 이거는 누구의 방향만 알려주는가 하면 가속도의 방향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여러분 이제 고에 들어와서 중요한 용어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일 때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속력의 방향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속도의 방향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가속도의 방향만 알려주는 거야.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아 저런 식으로 손잡이가 쏠린다. 오케이? 거꾸로 손잡이가 앞으로 가 있으면 이쪽으로 그때는 가속도가 왼쪽 방향입니다. 뒤로 후진하면서 빨라지던가 오케이? 또는 전진하면서 느려지던가 라고 할 때 이런 효과가 생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하철이 사실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거든 지하철. 그런 경우에 손잡이의 움직임도 똑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을까? 자 운동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아 가속도의 방향을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관성력의 크기는 F는 MA가 아니라 마이너스 MA라고 씁니다. 아마 안 배울 거야 학교에서. 안 배울 가능성이 크니까 그냥 F는 MA랑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로 썼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MA. 자, 그럼 추가 질문. 엘베를 타고 몸무게가 증가하는 경우는 언제죠? 위로 가는 경우야? 아래로 가는 경우야? 이제는 조금 현명해져야 되는데 엘베를 타고 내 몸무게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엘베 타고 여러분 몸무게가 증가하는 경우 있어요. 다리가 약간 구부러질 일이 아니겠지만 뭐하라? 내가 더 무거워지고 있어. 아래로 빨려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때는 위로 가는 거야? 아래로 가는 거야? 여기다가 저울 갖다 놓고 타는 거죠. 그죠? 근데 뭐 하는가 하면 얘의 원래 몸무게가 60kg이래. 60kg이면 몇 뉴턴이죠? 네, 588뉴턴입니다. 9.8 곱한 거니까. 그지? 근데 얘 몸무게가 얼마가 됐나 보니까 아니 600뉴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몸무게가 증가하는 상황이면 엘베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물어보는 거고 알 수 없다는 거야. 이거 조금 전에 버스 얘기했으니까 얘 몸무게가 무거워진다고 해서 엘베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왜죠? 엘베가 위로 올라가면서 뭐 하는 경우? 빨라지는 경우, 느려지는 경우. 위로 올라가면서 빨라지는 경우.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빨라지면 얘 몸무게는 점점점 무거워져요. 여러분 아마 뭐를 많이 보는 거 하면 우주선 출발할 때 그죠? 우주선 출발하면 뭐 할까? 이 사람들 몸이 뒤로 막 쏠리고 그때 중력 가속도에 막 8배, 9배 되기도 해요. 막 피부도 뒤로 밀려요. 이 정도. 그죠? 얘도 밀릴 수 있겠지. 하지만 또 뭐 하는 경우도 얘 몸무게가 무거워져요? 아래로 내려가다가 느려지는 경우죠. 그죠? 아래로 내려가다가 느려지는 경우.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극적인 경우만 생각하지 마. 위출발, 아래 정지. 이게 아니야. 그죠? 얘들의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가속도의 방향이 위쪽일 때 얘는 몸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가속도가 플러스일 때 무거워집니다. 그럼 언제 몸무게가 가벼워져? 가속도가 아래 방향이면 가벼워져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가 뭐가 있어? 줄이 끊어지면 줄이 끊어질 때 몸무게가 얼마야? 네, 0이 됩니다. 왜 줄이 끊어지면 몸무게가 0이지? 붕 떠서. 맞아. 내 몸이 붕 뜰 거예요, 여러분. 붕 뜰 거고 아마 여기 있는 저울도 붕 떠서 내 앞에 있을걸? 다 떠 있어요, 여러분.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무게를 잴 수 없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엘리베이터에 해당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항.
자, 엘베가 처음에 뭐 했는가 하면 아마 정지하고 있나 봐. 정지하고 있을 때의 얘의 몸무게는 중력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mg. mg만큼의 힘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랬던 애가 뭐 하는가 하면, 누르고 있는 힘이 더 생겼네, 관성력이. 자, 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그림이 바로 뭐 하거나 뭐 하는 경우야? 상승 또는 하강. 상승하면서 뭐 하는 거야? 상승하면서 속력이 속도가 빨라질 때, 상승하면서 속도 V가 증가할 때,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점 빨라질 때, V가 속도야, 속도가 증가할 때, 또는 하강하면서 뭐 할 때? 속도가 느려질 때. 하강하면서 속도가 느려질 때 얘의 몸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더 무거운 몸무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거에 비해서 이쪽 경우는 반대예요, 여러분. 얘가 살짝 뜨는 거거든. 몸무게가 살짝 감소했어요. 감소하는 어떠한 경우가 된다면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엘베가 이번에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엘베가 상승하면서 뭐 하는 거야? 상승하면서 속력이 느려지거나 하강하면서 속력이 빨라지면 얘는 더 가벼워집니다. 네, 몸무게가 더 가볍게 측정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얘 몸무게에 해당하는 눈금은 이렇게 다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거 그래프를 보고 플러스 때도 할 수 있을까? 얘 몸무게가 얼마나 바뀌는지라고 하는 걸. 네. 자, 체중계에 표시되는 눈금은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두 개의 힘의 합력인데, 내가 지금 수직항력이나 관성력 얘기는 따로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그거는 너네 시험 범위에 포함 안 될 거니까. 대신 언제 몸이 무거워지고 가벼워지는가, 또는 몸이 언제 어디로 쏠리는가를 알 수 있길 바라. 자, 이게 지금 운동 방향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운동 방향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럼 누구의 방향이 중요하다? 가속도의 방향이 중요하다. 사실 가속도의 방향이 뭐의 방향하고 똑같죠? 너네 이제 이쯤 됐으면 다 알 텐데, 그죠? 쌤 수업은 계속 대화할 거거든. 계속 내가 퀴즈를 던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생각해내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지. 나만 던지고 끝나면 안 돼, 여러분. 뭐 지금 선지효처럼 그냥 뭐야? 쓸데없는 답이라도 던질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돼, 여러분. 미안해. 쓸데없었어. 근데 뭐 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답을 자꾸 줘야 돼. 자, 가속도의 방향이 누구의 방향과 똑같다고? 알자임의 방향과 똑같습니다. 가속도의 F는 MA잖아. F는 MA. 그러니까 A의 방향이 F의 방향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기는 관성력 때문에 뭐 하는가 하면 얘는 몸이 뒤로 쏠리거나 앞으로 쏠리거나 또는 가벼워지거나 무거워질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해봐. 자, 몸이 뒤로 쏠리는 경우는 버스가 앞으로 가다가 뭘 또 색깔은 버스가 앞으로 가면서 점점 빨라지거나 뒤로 가면서 점점 느려질 때. 그죠? 그 다음에 내 몸무게가 가벼워지는 경우는 엘베가 내려가면서 빨라지던가, 그죠? 몸무게 가벼워지는 거야. 내려가면서 빨라지던가 올라가면서 느려지는 거야. 야, 봐. 엘베, 잘 생각해봐, 빨리. 엘베 타고 1층에서 눌렀어, 오케이? 다 경험해, 여러분이. 딱 탔어. 타고서 5층을 눌렀어. 그럼 처음에 몸무게가 무거워져, 가벼워져? 무거워져요. 5층으로 출발. 이 순간에 무거워져요. 그리고 좀 무거워지다가 일정해져요. 왜? 엘베 속력이 일정해지니까. 그리고 5층에 딱 도달쯤 하면 몸무게가 가벼워져요. 살짝 가벼워져요. 그지? 왜?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엘베가 정지하니까. 그러니까 위로 내가 운동관성이 있는 거지. 정리하세요. 응? 내 몸이 어디로 쏠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 시험의 요소 중에 하나니까. 네. 자, 그러면 우주정거장 내부에서도 뭐 하는가 하면 이런 원리가 그대로 아마 쓰일 거예요. 여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 요 안에 누가 사람이 타고 있다. 인공위성에. 그 사람의 몸무게가 얼마가 돼요?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력은 있지만 얘는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원심력도 있기 때문에 결국 두 힘의 합력이 0이 돼서 얘는 몸무게가 0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체크하세요, 여러분. 무중력은 중력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중력이 정말 없는 공간이 있을까? 사실 없어요. 없는데 굳이 얘기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굳이 얘기하면 지구나 태양계에서 너무 멀어져 가지고 전혀 어떤 별도 없고 아무것도 나를 갖다가 뭐 할까? 당기지 않으면 무중력이야. 근데 그런 상황은 없어.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도 있고 수많은 다른 물질이 있으니까 무조건 중력이 있어. 근데 무중력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항상 중력만큼 또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중력만큼 또 다른 힘이 존재한다. 그래서 몸무게가 얼마가 나올 때 그런 거야? 그래서 얘의 무게가 얼마로 측정될 때? 무게가 0으로 측정돼요. 자, 지금 얘기했죠, 여러분? 우주 공간에서 이게 원운동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뭐 할까? 0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언제가 0이 되는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없냐? 언제 또 0이 되죠? 몸무게가 0 되는 경우? 엘베 좋아. 엘베 뭐? 오케이. 엘베 줄 끊어졌을 때입니다. 그죠? 엘베 타고 줄 끊어지는데 왜 몸무게가 0인지 생각해 봤어? 그게 뭐 하는 상황이죠? 자유낙하 하는 겁니다. 그죠? 자유낙하 해버리면 그때는 몸무게 측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엘베 줄 끊어질 때가 될 수 있고, 또 언제 이 사람의 밑에다가 이렇게 체중계를 갖다 놔도 이 사람의 몸무게가 0일까? 이거 똑같은 얘기지. 엘베 추락, 비행기 추락, 다 추락만 시킬 거야? 수영입니다. 수영하는 사람도 역시 몸무게는 0이 됩니다. 이해되니? 수영하는 사람은 무슨 힘과 무슨 힘 때문에 중력이 0인 것처럼 보여? 수영하는 사람은 중력만큼의 뭐가 있다? 부력이 있습니다. 중력과 부력이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무게를 재어도 0밖에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런 상태가 무중력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 없으면 안 돼. 자, 엘베에서 진짜 몸무게를 한번 재보는 실험을 좀 해보자. 엘베. 자, 그림 가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위로 쭉쭉. 엘베가 정지해 있을 때 A가 체중계로 측정한 몸무게가 60kg 힘이 됩니다. 출발한 후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그래프 나와 똑같을 때 위로 빨라지고 있다가 일정하다가 느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어요. 중력과 속도는 여기서는 9.8이 아니라 10을 썼다. 자, 기억. 0부터 1초 동안에 체중계의 눈금은 72kg 힘을 나타낸다. 자, 얘 원래 몸무게가 있죠. 원래 몸무게가 얼마야? 60kg 힘입니다. 그죠? 60kg 힘은 원래 몸무게로 있는 거야. 근데 추가로 여기에 힘이 더 붙는 거죠. 추가로의 관성력이 더 붙습니다. 관성력. 얼만큼에 해당하는 관성력이 붙냐? F는 ma만큼. 자, 여기 시간에 대한 얘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할 거야. 그죠? 예. 일단 나중에 뒤에 가서 가속도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책의 순서가 좀 그러네. 자, A 값이 얼마죠? 2입니다. 기울기가 2가 됐으니까 그러면 얘는 누가 돼야 돼? 60 곱하기 2 만큼에 해당하는 힘이 더 들어간 거죠. 얼마가 들어간 거야? 120. 누구? 뉴턴이 됩니다. 참고로 얘는 몇 뉴턴이었어? 네, 588뉴턴이었거든. 이게 다 킬로그램 힘으로 했네, 전부 다. 킬로그램 힘. 그러면 120뉴턴에 해당하는 것들도 누구로? 10이구나, 10. 미안. 이거 그냥 그대로 하자, 그러면. 그대로 얼마 되죠? 600뉴턴이 될 거고, 여기다가 이만큼을 더해준 거하고 똑같은 거네, 그죠? 맞아요. 그럼 60에다가 12를 더한 만큼이 됩니다. 네. 얘네들은 얼마? 720뉴턴. 또는 얼마가 돼야 돼요? 72kg 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무거워지겠지. 자, 니은 2에서 3초 동안의 체중계의 눈금은 60kg 힘을 나타낸다. 네, 왜? 2에서 3초는 기울기가 없어요. 관성력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얘의 힘 그대로 간다. 맞아요. 60kg 힘. 4에서 5초까지의 체중계의 눈금은 48kg 힘이 된다. 여기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지?
2분의 2. 1인데요. 1. 얘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m per 제곱세컨. 여기는 2m per 제곱세컨. 이 된 상태지. 라고 하는 거니까, 60만큼이 감소하겠네요. 그럼 48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 600에서 60을 뺀 만큼. 540N. 또는 54kg 힘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54kg 힘. 네. 답은 기억, 니은만 맞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 니은이 옳다. 라고 할 수 있길 바라. 네. 자, 뒤에 있는 그림까지만 하고 좀 쉬고 가자. 여기 운동 방향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죠? 운동 방향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번 정해볼까?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자, 여러분. 운동 방향이 이쪽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얘의 운동 상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오케이.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죠? 속도 증가. 속도가 증가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물리 원 들어가면 여러분 아마 요 45도 가지고서 요 각도까지 구하면 가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빨라지고 있다만 얘기합시다. 자, 경우 2는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쪽의 운동 방향. 라고 하자. 얘네들은 당연히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도 감소라고 해야 되나요? 속력 감소라고 해야 되나? 뭐 둘 다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얘네들은 이미 왼쪽으로 정했으니까. 그죠? 왼쪽 방향으로 가면서 어떤가? 점점점 느려진다. 라고 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되겠네. 속도 감소가 됩니다. 속도 감소. 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자, 우리 관성력까지만 일단 좀 체크했고요. 좀 쉬었다 갑시다, 우리. 자, 29분. 39분까지 좀 쉬다 갈게요. 39분.